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토요 미스테리. 오늘은 남편을 살해한 잔인한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방송 보시기 전에 좋은 방송일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추천하시면 좋고요. 토요일만 되면 본방에 오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희 방은 토요일이 원래 그래요. 기다려봐요.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들어봤어요. 하지만 이번 건 조금 맞아요. 사실 우리는요, 평소에 여러 가지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타려고 부인을 죽이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꽤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요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워요. 근데 오늘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만큼 무서워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끝누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시작해봅니다. 헐, 한국이네요. 네, 한국입니다. 2011년입니다. 자,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요. 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다들 넉넉해서 시작을 하나요?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결혼을 시작했고요. 그 둘에게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행복하게 잘 살던 어느 날 2011년 5월 9일 남편 김모 씨가 당시 45세의 나이로 즉사합니다. 즉사의 사인을 알아보니 맹독성 제초제를 섞은 음료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초제에 음료수 안에 제초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고 바로 즉사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죽었을까? 김 씨가 왜 죽었냐고요. 가족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업도 망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결국엔 김 씨가 자살한 거 아니겠어?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많은 생명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장 가입한 건 아니지만 길게는 5, 6년 전에부터 생명보험이 여러 개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냥 자살이라고 치기에는 그래요. 사업도 망했고 좀 힘들었을 수 있어. 그런데 한 증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가 죽기 전날 나랑 맥주 한잔 먹으면서 사업은 망했지만 치킨집을 운영할 거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졌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었죠. 죽은 사람 김 씨의 부인인 노 씨는요. 여기 이름 노 씨 보이시죠? 노 씨는 함께 슬퍼했지만 곧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많은 양의 보험금이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의심했으니까 이 사람을 부검해 볼 수도 있지 않았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검은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사람이 살해의 어떤 살해를 당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그 제초제를 갖다가 음료수에 넣어가지고 먹은 자살일 경우에는 굳이 돈을 들여서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흘렀습니다. 10개월이 흐른 뒤 2012년 3월, 여기 있던 부인은 바로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재혼이 쉬웠나 봐요. 그렇게 재혼을 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이씨, 앞으로 그 재혼한 남편을 이씨라고 부를게요. 재혼한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또 그 집에는 자기가 전 남편하고 같이 낳았던 딸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이 여자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야, 애미야, 너는 왜 나가서 돈을 안 벌어오냐? 야, 애미야, 넌 나 밥 안 떼주냐? 그렇게 새롭게 시집온 노 씨를 스트레스를 줬던 모양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망합니다. 시어머니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남편 이 씨가 자꾸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보, 나 요즘 너무 많이 답답해. 나 속이 답답하니까 병원 좀 가봐야겠어.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폐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 계속 통원 치료 받아보시죠. 그렇게 해서 통원 치료가 1개월, 2개월, 3개월 지속됐고요. 결국 남편은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지속되었느냐? 이 새로운 남편 이 씨에게 가입된 보험금이 어마어마했대요. 두 사람이 새로 결혼을 하고 나서 노 씨가 다시 재혼을 하고 나서 이 씨 명의로 들어둔 생명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보험이 차례로 노 씨에게 수령이 된 거죠. 그 금액이 자그마치 5억 3천입니다. 두 번째 남편 이 씨가 죽고 5억 3천을 받아가고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4억 5천을 받아가요. 총 10억 원어치의 보험금을 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한 1, 2년 사이에 노 씨가 결혼한 모든 남자들이 자꾸 차례로 죽어나는 거야. 특히 이 씨의 누나는 이걸 아주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면 노 씨는 예전에 결혼했던 남자가 죽은 그 전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 씨의 누나가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저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새로 시집 온 여자가 있는데 남편은 다 죽이고 보험금을 10억어치나 가져가고 이거 뭔가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도 경찰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어요. 가장 먼저 조사가 된 건 죽은 어머니의 시체였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이런 상황이죠.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부검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의 시체에서 이게 검출됩니다. 이게 어머니의 시체에서 발견된 제초제예요. 그러니까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약인데 이 농약 이름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파라과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근데 얘는요, 너무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량만 사람의 몸에 들어가도 즉사하게 되는 그런 물질인 거예요.
현재에서 한국에서는요, 전면 생산이 금지된 약입니다. 왜? 그만큼 너무나 강하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요, 장사도 농사가 안 되고 돈도 없으신 그 시골 노인네 분들이 삶을 비관하면서 그냥 이렇게 농약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쉽지도 않은 게, 이런 농약 성분을 이렇게 아주 막 제초 성분이 강한 농약 성분을 잘 팔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시어머니의 몸에서 이 약이 검출된 것을 보고 경찰이 그 여자를 잡아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찰이 이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자꾸 폐가 아픈다고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폐렴으로 죽게 됐는데요. 이상하게 이 여자와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난 딸 있죠? 그 딸도 얼마 전부터 폐렴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즉 이 집안에서는 전 남편도 죽었고요. 전 남편과의 난 사이에서 딸도 폐렴 증세가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죽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 자신의 현 남편도 폐렴으로 죽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 보험금에 욕심이 난 이 노 씨의 모든 범행 행각이었습니다. 노 씨는 처음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첫 남편을요. 일하고 들어와서 시원한 음료수를 찾은 남편에게 이 안에다가 아주 성분이 강한 이 농약, 파라과트 성분을 넣어서 남편에게 웃는 얼굴로 건네줬어요. 여보, 힘들죠? 시원하게 음료수 한 잔 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음료수를 받아 먹고 즉사했습니다. 여자는 4억 7천의 보험금을 챙겨갔고요. 자, 그리고 그 여자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 결혼은 이미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고 나서요. 뭐야! 시어머니가 자꾸 짜증나게 하잖아!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이렇게 인삼 하나 다려왔어요. 건강식품이래요. 몸에 좋대요, 어머니. 다 드세요. 하고 어머님한테 건강식품을 건넸는데 그 건강식품 안에 독성 물질인 이 파라과트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 보험금을 노리고자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싫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녀의 딸입니다. 노 씨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딸에게 농약의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게 했어요. 일부러요. 그렇다면 왜 딸에게 먹게 했을까요? 딸이 처음에 엄마 너무 속이 답답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병원 가자. 병원 갔어요. 치료비가 나왔어요.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두 번째 딸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병원에 갔어요. 보험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나왔어요. 세 번째는 딸이 급기야 입원하기 시작합니다. 입원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더 주는 거예요. 딸이 아프니까. 그래서 딸을 죽일 생각까진 없지만 딸이 조금 아프면 나한테 그래도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떨어지니까 그 몇백만 원이 바로 700만 원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 7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대줬대요. 그 700만 원 때문에 딸에게 농약을 먹였습니다. 남이버거님 18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은요. 이미 결혼을 하면서 여보, 이 보험 당신 때문에 내가 들어놓는 거야. 종신보험. 여보, 당신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 생명보험. 수많은 보험을 들어놨대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그 수많은 보험을 들어놓고 국에다가 조금씩 농약을 타는 거죠. 한 번에 죽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내 남편이 먹는 국에다가 농약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농약 성분이 폐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폐 안에 살을 이렇게 염증을 나게 한대요. 처음에는 폐의 통증을 호소했죠. 그런데 뭐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히 좀 폐렴이 있을 수 있으니까